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이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저희 나름대로 잡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게 되면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도구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의견을 교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저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많은 분들이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이론 수업에 멈추지 않고 토론하고, 또 나름대로는 저희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므로 도구에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진행에 대해서는 너무 딱딱하게 세미나 형식 또는 교육의 형식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는 제가 또 다른 발표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풀어놓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무조건 옳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메일로 주시면 다음번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견이나 생각들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소프트웨어 공학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구사항입니다. 항상 어느 책을 보거나 어느 에세이를 보거나 어떠한 자료를 보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요구사항에 대한 관리 또는 정의, 관리에 있다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왜? 또는 그럼 요구사항이 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짤막하게나마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말하는 요구사항이란 무엇인가? IEEE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요구사항, 사용자나 또는 관련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건이나 능력, 기능이 되겠죠. 그 유저, 그러니까 사용자, 그 시스템을 사용한 사용자나 관련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나 기능들이 바로 요구사항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 다음에 문구를 보시면 요구사항이란 무엇이 구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세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죠. 네. 무엇이 구현되고, 우리가 얘기할 때 뒤쪽에도 나오겠지만 what입니다. what. 어떻게 구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으로 구현될지도 모르겠고요.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사람은 시스템에 디펜던트 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이나 how라는 것에 독립적으로 난 무엇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사용자가 풀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이 어떻게 하는지가 아닌 무엇을 하는지를 완전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요구사항이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how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데가 아니라 무엇인데, 당신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 필요와 또는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정의하는 것이 사용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할 때 요구사항 분석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 국내 프로젝트에는 많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니즈와 프로블럼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what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보통 이걸 많이 하시는 분들이, 물론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있다면 기획자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 how라는 이름으로 바꿔내는 사람이 바로 설계 또는 개발자들이라고 하죠. 보통 이건 이제 how를 이야기할 때 설계자들이 보통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실제 분석가가
니즈와 프로블럼을 잘못 이해해서 똑바로 해석해내지 못한다면 결국 이것이 how로 잘못 가는 내용들이 생기는 거죠. 이것들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챕터에서 이 부분에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제가 예전에 3년 전, 4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동차에 핸들을 달아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진짜 요구사항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고요. 그때 시기적으로 저는 그것이 요구사항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것이 요구사항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what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what을 정해놓고 그것을 how를 뚫어내는 방법을 보면 what이 무엇이냐, 핸들을 달아달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what이 무엇이냐, 핸들을 다는 것이 what이냐, 그것이 아니라 핸들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 장치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what인 것이죠. 그것을 how에서 어떻게 풀었냐면 동그란 핸들을 달겠다라고 하는 how를 찾아낸 겁니다. 그 설계자가 하는 것이죠. 방향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민해서 설계해낸 것이 바로 동그란 핸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네모난 핸들도 있죠. 물론 그것이 이쁨과 화려함과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좋아서 사각형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 어찌됐든 그 how라고 하는 동그란 핸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핸들이라는 모양이 아니라 나중에 그러면 방향을 요즘 자동 제어라고 얘기하면 그 핸들이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거죠 실제로. 그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동그란 핸들을 달아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이제 풀어내는 방법으로 보면 니즈를 그럼 니즈나 프로블럼을 what이라는 말로 어떻게 바꾸어내야 되느냐. 보통 보면 기법이라고 해서 인터뷰나 웍스로 스테이크홀더 미팅,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니즈와 프로블럼을 what이라는 걸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필요한 기법들이 그냥 저런 어떤 인터뷰를 어떻게 할 것이고, 웍스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스테이크홀더 미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질문을 어떻게 하고, 브레인스토밍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니즈를 what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번이나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사항은 왜 중요한가? 초기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타이어를 나무에 매달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요구사항을 받은 영업이 받았다고 치면 이것을 what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아이들이 놀기 위해 무엇인가를 나무에 매달아서 흔들릴 수 있는 놀이기구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근데 이걸 들은 영업사원이라면 영업사원이겠죠.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영업사원입니다. 그 영업사원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타이어를 달지 말고 의자를 다시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쇼파를 갖다 얹어서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걸 들은 요구사항 분석가가 어떻게 표현하냐, 쇼파를 올리기는 무거우니까 나무 판자 3개를 올려서 편안하게 사다리처럼 해서 올라가기 쉽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설계자는 이걸 보더니 3개를 올리면 사람이 앉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한 나무에 해놓으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 2개를 별도로 해서 매달아서 판자 하나를 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개발자는 뭐였냐면 그냥 줄 2개가 나무에 묶여져 있으면 되고 널판자 하나만 있으면 돼 라고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막 개발을 하다 보니까 버그도 생기고 막 이렇게 생겼겠죠. 결국 최종 결과물은 보시는 바대로 끈 달린 줄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과연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에 대한 의미가 각각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최종 결과물이 원하는 형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 왓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글자 적어진 것들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원래 이야기했던 아이가 놀 수 있는 타이어를 매다는 것이 전달되지 않아서 최종 결과물은 아이가 놀 수 없는 상태가 되버린 거죠. 제일 중요한 단어 왓이 뭡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노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이어를 매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타이어를 매달아 놓은 것이 중요하게 돼서 막 진행되다 보니까 타이어가 다른 걸로 변질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고 개발자는 그 앞서 있었던 사용자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이해하지 못해 최종 결과물이 저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그리고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제대로 된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객과 개발자, 최종적으로 보면 고객이 요구사항을 내고 개발자가 그걸 받아들여서 개발을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개발자가 받았던 요구사항이 과연 고객이 얘기한 요구사항이냐 그것에 대한 오판 또는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잘못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시스템을 오픈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보여 내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닌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요구사항의 정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객이 얘기한 그 똑같은 형태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그것에 대한 개발자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결국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기획자나 또는 초기 분석가들이 제대로 해야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고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형태가 최종 마지막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사유는 많은 경우가 실제로는 고객이 요구사항을 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결과 마지막에는 뭡니까? 프로젝트가 지연된다든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겠죠. 프로젝트 오픈하기 한 달 전에 1차 오픈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고객이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 한 달 만에 그걸 다 복구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픈을 준비해야 될 때 기능을 개발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 초기에 올바른 정의를 하고 관리를 통해서 개발까지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고객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하고 그것을 들은 분석가는 제대로 정의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요구사항의 중요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기법들 그리고 정의가 있어서 무엇이 더 좋은지 도출해내고 어떻게 요구사항을 도출해낼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분석해낼 것이고 어떻게 명세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한 단계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많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만 마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